대단원 평가하기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확률 단원에서 대단원 평가하기 가봅시다. 아마 마지막 강의일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요 교과서 동아출판 2학년 교과 우리 단원 마무리나 수학 점검하기 문제 요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예요.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봅시다. 자, 요거 우리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실 거냐면 스스로 개념 점검하기 빈칸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잘 하실 수 있죠? 자, 1번.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건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 단원에서 학습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확률까지 구하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계산은 M 더하기 N.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또 나타내주는 힌트 표현이 또는이라는 표현이었었죠. 그죠? A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죠? 여기 또는 있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주셔서 더한 거랑 같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N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 곱하기 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가능성 P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여기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가 N. 해당 사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했으니까 N분의 A라고 하고요. 이 가능성 P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어요.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사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은 확률 존재하지 않고요. 1을 넘어가는 확률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아까 애들이 선생님 백분율은요? 70 몇 %? 그럼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분모를 항상 100으로 봤을 때 그 분자, 그러니까 기준량을 100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양을 보는 건데, 퍼센트이지는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비율이나 이런 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도 확률은 확률인 거죠. 만약에 내일 비올 확률이 70%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일 중에서 한 70까지, 100 중에서 한 70은 비가 올 수 있더라. 그럼 100분의 30은 비가 안 올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퍼센테이지로 만든 게 70%. 이게 백분율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푸실 때 퍼센테이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풀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뭐 하려고 했지? 7번 하려고 했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확률 1에서 일어날 사건 P를 빼면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요렇게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있었으면 좋겠다. 자,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중에 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럼 내가 대표 1명을 뽑을 건데 이 뽑을 수 있는 후보군이 10명이니까 그때 경우의 수는 10가지. 이때 이 10가지는 6 더하기 4에서 10가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봐주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 중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자, 1번. 나오는 눈의 수가 4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죠.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4보다 큰 경우가 지금 4보다 큰데 4는 포함하지 않겠죠. 큰일 날 뻔했네. 5, 6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경우의 수니까 가지는 단위는 뺄게요. 그 다음에 2번 나오는 눈의 수가 5 이하래요. 그러면 이때 5도 포함하니까 1, 2, 3, 4, 5 다섯 가지가 되니까 경우의 수는 5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3번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이다. 1부터 6까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되려면 1, 3,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세 가지니까 경우의 수가 3. 4번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래요. 그럼 1부터 6까지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서 개수를 따지면 두 개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고요. 그게 2, 3, 5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 3. 5번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래요. 그러면 6의 약수 1, 2, 3, 6 이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가장 작은 친구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좀 선생님이 바꿔볼까요? 초록색이 있네. 초록색으로 할게요. 너무 녹색인데 이 정도 괜찮네. 자, 볼게요. 갑자기 수업하다가 막 펜 색깔 바꾸고 3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이거나 차가 3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거나가 뭐랑 의미랑 같냐면 또는의 의미랑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그리고랑 의미가 같고요. 오케이? 그럼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첫 번째 케이스 3인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하고 A 주사위에서 나온 거, B 주사위에 나온 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려면 A에서 1이 나오고 B가 2가 나오거나 혹은 A에서 2가 나오거나 B가 1이 나오면 되죠. 그죠? 이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 차가 3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차가 3이 되는 경우 큰 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가 큰 수. A가 6이 되면은 B가 3이 되면 돼요. A가 5가 되면 B가 2가 되면 돼요. A가 4가 되면 B가 1이 되면 돼요. 그죠? 거꾸로. 거꾸로 얘네들. B가 6일 때 A가 3이 되면 돼요. 다른 경우입니다. 요 경우랑 요 경우는. 그리고 이번에 B가 5가 될 때 A가 A가 2가 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B가 4가 될 때 A가 1이 되면 돼요. 이게 총 6가지 경우의 수 6이라고 합니다. 자,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가 6이 나오고 B가 3이 나올 때 6 빼기 3이랑 B가 6이 나오고 A가 3이 나올 때 6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3이 나오고요. 얘네 두 케이스는 서로 다른 케이스로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지?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잠깐만. 문제 다 안 풀었네요. 자, 그러면 이때 2하고 6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더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6은 8이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봐주시면 0, 1, 2, 3이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내가 2장을 뽑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의 배수 또는 더하라는 시그널이네. 7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때는 4의 배수를 하나하나 세워볼까요? 4의 배수가 지금 얘네들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10의 자리가 1이 나올 때 12. 4의 배수고요. 13은 안 되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2로 시작하면 20, 4의 배수고 21 안 되고 23 안 되죠. 그리고 10의 자리가 3이 나오면 30 안 되고요. 31 안 되고 48, 30이니까 30이 되겠죠. 그죠?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7의 배수는 10의 자리가 1일 때 10이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3도 안 되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20 안 되고 21은 7의 배수죠. 7, 3, 21이니까 23 안 되고요. 10의 자리가 3이 될 때 30 안 되고요. 31 안 되고요. 32 안 되죠. 한 가지 뿐이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 한 가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를 얘네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럼 3 더하기 1은 얼마다? 4. 그래서 경우의 수는 4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어 달리기 선수 4명이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하는데, 이어 달리기를 하려면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 네 번째 선수 순이잖아요. 그죠? 그럼 4명이 있어요. 4명의 후보 중에서 첫 번째 선수를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여기 1명 정하고 3명이 남았죠. 그 3명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선수를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겠죠. 그 3명 중 1명 아무나 오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두 선수 정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이 남았죠. 그러면 2명 중에서 세 번째 순서인 선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남은 한 선수가 마지막에 뛰면 되겠죠. 이게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인데,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 취급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2는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6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갑시다. 어느 옷가게에서 광고 인형에 입힐 옷을 고르고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의 상의 3벌, 하의 2벌, 신발 5켤레 중 하의를 결정했을 때 상의와 신발을 한 가지씩 짝지어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의는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난 뭐만 신경 쓰면 돼? 상의와 신발. 그러면 상의 하나만 고르죠. 상의 2개를 막 겹쳐 고르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상의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신발. 신발 5켤레 중에서 인형의 신길 한 켤레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5 하면 1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하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2까지 해서 5번 아니에요. 하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바로 갈게요. 다음 표는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요. 이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학생이 혈액형이 B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확률이란 것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면 이 학생의 전체 인원수가 돼요. 그게 200명이 되겠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200명이 되는 거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B형인 친구니까 B형인 친구들이 60명 있으니까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60이 되는 거죠. 그죠? 약분할게요. 10씩 약분하고 3으로 약분, 아니 3은 아니 2로 약분 되겠네. 2, 3, 6, 10. 그래서 10분의 3. 분수는 항상 기약분수로 써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면 키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한 줄로 설 때 우연히 키가 큰 순서대로 서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이거 고등학교 확률 문제도 간혹 비슷한 유형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어요? 나와요. 나올 때도 있어요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있습니다. 봅시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세 사람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세 사람. 첫 번째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1명 세우고 2명 남았어요. 두 번째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마지막 1가지 이렇게 되겠죠.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키가 큰 순서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크고 B가 중간이고 C가 가장 작은 친구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B, C 요 순으로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딱 이 손으로 서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되냐? 6분의 1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바로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2x 더하기 y는 8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1차원수랑 섞어 놓았잖아요. 그죠? 다른 단원이랑 섞어 놓은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혹시나 이제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요거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X, Y. X에 넣을 수 있는 거, Y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두 번 던졌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온 수가 X니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만약 1이 나오면 Y는 뭐가 나와야지 요 등식을 만족을 하겠어요? Y는 이렇게 할까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 이렇게 1차원수 형태로 고쳐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X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나왔을 때 우리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해야 되는데 미안.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 동시에 던진 게 아니라 두 번 던진 거죠. 첫 번째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니까 곱해주시면 36가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고요. 지금 우리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X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니까 Y는 4가 나와야 돼요. 그죠? X가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니까 Y는 2가 나와야 돼요. 혹은 2씩 줄어드는 거 보이죠? 기울기만큼 줄어드는 거. 그러면 X가 4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 Y는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겠지. 왜? 우리 주사위 눈금에 0 없고요. 0보다 작은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전체 36분에 해당 3 이렇게 되는 거고 약분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12분의 1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10번 갑시다. 0, 2, 4, 6, 8이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내가 임의로 카드 2개를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임의로 2장을 두 카드에 적힌, 일단 임의로 2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죠. 근데 얘가 막 두 자리 자연수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였다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냥 2장을 뽑아가지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릿수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 첫 번째 카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겠죠. 한 장 뽑았어요.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으니까 한 4장이 남았죠. 4장 중에 또 한 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이렇게 돼요. 그죠? 동시에 뽑았다고 했으니까 곱합시다. 그럼 5, 4, 20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두 카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두 카드가 어떤 두 카드? 그러니까 두 수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반드시 짝수 더하기 홀수 형태거나 혹은 홀수 더하기 짝수 형태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짝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0, 2, 4, 6, 8 5가지가 되겠죠. 5가지가 되는데 뭐 홀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홀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럼 이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홀수가 반드시 있어야지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든요. 근데 짝수만 있고 지금 홀수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짝수 더하기 홀수인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근데 홀수를 뽑아야 되는데 홀수가 아예 없어. 짝수만 있어. 그럼 이때 경우의 수도 없습니다. 없는 제로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짝수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짝수를 뽑을 게 없어. 얘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사건이니까 곱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뽑을 수 있는 경우 5가지, 홀수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0가지, 연속적으로 두 장 동시에 뽑으니까 곱해 주시면 0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5가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확률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20분의 얼마가 돼요? 0이 되니까 이때 확률은 0. 일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우려고 했는데 왜 안 지워지지? 11번 볼게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1등 제비가 1개, 2등 제비가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1개의 제비를 임의로 뽑을 때 1등 또는 2등에 당첨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가봅시다잉. 그러면은 1등, 얘는 1등을 뽑을 수 있는 확률 구하시고 2등을 뽑을 수 있는 확률 구해주신 다음에 또는 이 1등과 2등이 동시에 당첨되는 건 아니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등에 당첨될 확률은 10개의 제비, 전체 경우의 수 10개의 제비 중에서 1등 제비가 1개 있으니까 10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1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등에 당첨될 확률. 2등에 당첨될 확률은 전체 제비 10개 중에서 2등 제비가 3개 들어있으니까 10분의 3 이렇게 돼요. 그지? 그럼 결국엔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3을 해주시면 되니까 10분의 4가 되고요. 약분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22번 할 차례죠. 한번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틀린 보기 뭘 골라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맞죠. 반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일단 옳은 보기예요.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지. 0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걸, 그 다음에 1이 절대로 일어날 사건. 그 확률을 왔다리 갔다리 그 사이에 모든 확률이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1에서 일어날 확률 P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 보기 이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지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해주면 1이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를 봐주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등분 한 원판을 한 번 돌려서 멈춘 후 반일이 가리키는 수를 읽을 때 12의 약수나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약수나 이게 또는의 의미거든요. 또는의 의미. 더해주셔야 되겠죠. 합의 법칙을, 확률에 합의 법칙을 이용해 줄 거예요. 그러면 12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등분 한 거니까 12가 되는 거고, 12의 약수 뭘 있어요? 1, 12, 2, 6, 3, 4. 그죠? 이렇게 있죠. 또 없죠? 그럼 얘가 몇 개예요? 6개네. 12분의 6. 아직 약분하지 마세요. 아직 약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12이고 이때 5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5랑 10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잠깐만. 5랑 10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2가 되니까 확률은 12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그럼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2는 12분의 8이 되고요. 이때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4로 약분되죠. 4, 32, 4, 2, 8. 그래서 3분의 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봐주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어요. 이 중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3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3점을 어떻게든 고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든 이 5개의 점에서 3점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 유형에서 뭐랑 비슷하냐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뭐랑 비슷하냐면요, 대표 뽑기 유형이랑 비슷해요. 왜 뭐 급식 당번이나 대표나 뭐 청소 당번이나 이런 뽑는 문제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반 대표 2명을 뽑을 때 A, B 순으로 뽑으나 B, A 순으로 뽑으나 얘네들은 같은 케이스죠. 그지? 같은 케이스로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유형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3점을 뽑았다 치자? 그러면 삼각형 ACE와 삼각형 CEA와 삼각형 EAC 이런 아이들은 결국 다 한 삼각형, 같은 삼각형으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대표 뽑기 유형이랑 비슷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3명의 대표를 뽑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점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한 개 뽑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4개 중에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점이 3개 남았죠. 3개 중에서 마지막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게 연속적으로 뽑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취급하니까 곱해줍니다. 그런데 중복 생기죠. 아까 A, B 뽑은 거랑 B, A 뽑은 거랑 같은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다시 뽑았다고 치면 삼각형 ACE랑 삼각형 CEA랑 여러 가지 이 경우들이 다 같은 케이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5, 4, 3 곱해준 거에는 다 다른 케이스로 카운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복이 된 거지. 그럼 그 중복을 어떻게 없애주느냐. 3개의 점, 이 3개의 점이 일렬로 나열하는, 3개의 점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자세한 개념, 이런 거는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중복이 된 거지. 그죠? 원래는 한 개로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이 5, 4, 3에는 6개로 카운팅이 된 거예요. 뻥튀기 된 거죠. 그 뻥튀기 된 6배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한 개로 카운팅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 약분, 얼마가 돼요? 5, 2,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0가지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0가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인가요? 15번 문제. 자,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A, B 두 부분으로 2등분한 도형이 있어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이면 A, A 부분을 홀수이면 B 부분을 색칠을 하기로 했대. 그럼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세 번째 만에 도형을 모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만에 다 칠한다? 그럼 첫 번째는 A가 나오고, 그죠? 두 번째, 첫 번째 A를 칠하고 두 번째 B를 칠하면 두 번째 만에 칠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럼 첫 번째 A를 칠하는 경우가 되고, 두 번째도 A를 칠하는 경우가 되고, 세 번째 B를 칠하는 경우가 돼야 A, B를 다 칠할 수가 있겠죠. 그죠? 혹은 첫 번째 B를 칠하고, 두 번째에도 B를 칠하고, 마지막 세 번째 A를 칠해야 세 번째 만에 도형을 다 칠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첫 번째, A가 또 두 번째 칠해지고 B가 세 번째 칠해지는 확률을 구하기 전에 A가 칠해질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가 칠해질 확률.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선생님이 PQ 주사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Q. PQ 등자로 해야지. PQ 주사위라고 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짝수, 홀수. P가 짝이 나오고 Q가 홀수가 나오면 곱해서 짝수가 됩니다. 혹은 거꾸로, P가 홀수가 나오고 Q가 짝수가 나와도 곱해주면 짝수가 돼요. 그죠? 짝수가 2의 배수 형태이기 때문에 짝수에다가 뭐 홀수를 곱하든 짝수를 곱하든 다 짝수가 되거든요. 혹은 둘 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한 게 이때의 확률을 다 더해 주신 게 A를 칠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P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확률 6분의 3이잖아요. 그죠? 전체 6분의 짝수는 2, 4, 6 3개 있으니까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홀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 3, 5,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곱해. 그럼 얘도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1이니까 결국 4분의 1이 3개 있는 셈이라서 A를 칠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 곱하기 3, 즉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A를 칠할 수 있는 확률도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B를 칠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야죠. 홀수이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주사위를 곱했을 때 홀수면 B 부분을 색칠을 하기로 해요. 그러면 PQ 여기다 적을게요. 홀수가 되려면 봐봐. 홀수 곱하기 홀수.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B라는 확률은 1에서 A가 나올 확률 빼면 나머지는 B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짝홀, 홀짝, 짝짝, 홀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 이미 구했으니까 이 홀홀은 전체 4가지 케이스에서 3가지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얘가 남은 거니까. 그지? 맞아요? 그래서 1 빼기 우리 쓴 거 재활용합시다. 4분의 3에서 얼마?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B를 칠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니까 곱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4를 3번 곱하면 64일걸? 64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 B가 나올, B에 칠해질 확률이 아까 4분의 1이라고 곱했으니까 첫 번째 4분의 1, 두 번째도 4분의 1. 세 번째는 A가 칠해질 확률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해야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얘는 6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 주셔야 되겠죠. 더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64분의 9 더하기 3은 12니까 약분되죠. 이전 1던 2로 약분되네. 2, 6, 12, 2, 3, 6, 2, 2는 또 2로 약분되네요. 2, 3, 6, 2, 1은 2, 2, 6, 12. 그래서 16분의 3, 확률이 16분의 3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